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13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86%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48%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시작부터 끝까지 이제 계속해서 증시가 올라가면서 마무리 좀 했고요. 내일 이제 옵션 만기일입니다. 근데 하루 전인 오늘은 좀 꽤나 이제 반등을 해주었고요. 그러면 내일도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먼저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633억 매도했고요. 기관은 6,300억, 6,4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관 투자자에 의한 매수세로 좀 코스피가 반등을 했고요. 점점 이제 떨어지는 바닥 근처에서 결국엔 또 양봉이 좀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21선 추세 살리면서 61선과 21선이 좀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더 깨지 않고 여기서 좀 유지를 해주면서 옆으로 횡보한다면 다시 한번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계단식 하락에 대한 큰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61선 이 돌파를 해주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상승한 것과 그 다음에 내일 옵션 만기일 때도 상승을 해준다면 그 옵션 만기에 대한 일시적인 매수세가 들어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서 좀 시장이 열려야지 어느 정도 움직임인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한 것은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붙어 있습니다. 확실히 이 거래량 전체가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증시가 좀 상방으로 자리를 잡아준다면 조금은 괜찮은 움직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근데 잘 방향성을 잡기는 무리가 있고요. 여전히 이제 계단식 하락을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매일매일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말을 좀 드리는 것 같고요. 자, 기관 투자자 이제 6천억, 6,4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오랜만에 매수다운 좀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 위주로 혹은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좀 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 다행히 좀 매수를 해주면서 증시 좀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 이후에 이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 투자자,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와 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코스닥 지수도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뭐 다 내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나 많이 내렸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양봉을 세우면서 이 추세 자체를 좀 살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21선이 위로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괜찮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이 추세 살려서 계속 좀 올라가 주면서 이 121선까지 돌파해 주면서 좀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글로벌 상황이 뭔가 이 증시 전체에 좀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소스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좀 반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꾸준히 이 추세를 이어간다라고는 좀 보장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월봉은 음봉이고요.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투자자를 보게 되면 금액은 이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매수를 좀 했고요. 뭐 크게 많은 양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오랜만에 반등을 해주면서 이렇게 또 양매도를 하던 중에 또 양매수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이지만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는 이제 3.5원 내려가지고 1228원이고요. 여전히 높은 환율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이대로 고점 자체가 낮아지면서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세기형으로 수렴하다가 또 이제 올라가는 것인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환율 자체는 계속 1200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자체에는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환율이 높으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그 증시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죠.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을 생각했을 때는 미국 증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환율 자체가 좀 안정이 되어야지 좀 괜찮은 흐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입니다. 미국 증시, 뭐 유럽 증시, 모두 좀
하락하거나 아니면 뭐 보합 수준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증시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추세 자체를 깰 만한 그런 상승이 나오든지 아니면 하락이 나오는 그런 변곡점이 지금 거의 다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74%입니다. 그래서 계속 높이 유지를 하고 있고, 더 이상 뭐 크게 많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이전에 천천히 올라가던 이때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수록 그 주식 시장에서 또 채권 시장으로 돈이 이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 소비자 물가도 지금 8%인가요? 네,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 증시 자체가 사실 계속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희망은 전쟁 상황이 마무리가 되고 경기 회복이 되면서 전체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로부터 눌려있던 그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좀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 좀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무난하게 이렇게 돈이 이제 시장에서 빠지는 상황이라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오늘은 이 정도로 좀 보고 마무리하겠고요. 계속해서 조심스럽게 투자하시는 것은 유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650원 상승해서 3.23% 올랐고요. 27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3% 이상의 상승이 좀 나왔고요. 거래량 자체는 크게 없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간의 거래량 거의 없었고요. 50원 정도 올랐지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1거래량도 제가 의미 있는 거래량이 아니고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375만 주, 그래서 300만 주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4월 5일부터 해서 계속 이제 500만 주 아래로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뭐 매수든 매도든 크게 지금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가격대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위든 아래든 한번 크게 움직여줘야 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방향성을 잡고 움직일 거고요. 지금 뭐 산업의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중장기적인 추세라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량이 죽어 있어도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저는 올라간다라고 좀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분히 계속 기다리자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사실 뭐 상승해서 뭐 바로 이제 계속 올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봉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뭐 모양이 좀 비슷해지죠. 쌍바닥 그리면서 좀 이제 반등하는 추세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보다 오른쪽이 좀 더 떨어지면서 조금 뭐 보기는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61선 라인 지키면서 또 다시 241선 위로 좀 양봉을 만들었습니다.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 이렇게 쭉 뻗어 나갔으면 21선을 한 번에 뚫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고요. 그냥 무난하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양호선까지 도달을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질 것 같네요. 그래서 그리고 내일 모레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거기 증시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점은 이제 이 양호선 구름까지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타고 올라가는지, 그게 이제 다음 주 정도가 될 거고, 다음 주면 이제 4월 말이죠. 그래서 4월 말에 이제 신주 상장이 예고가 신주 상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주 상장과 공매도 교환이 진행되면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지, 이제 신주 상장에 대한 그런 이벤트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를 보면 뭐 굉장히 유사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요때처럼 이제 좀 거래량이 조금 증가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시원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지금 이제 패턴을 좀 만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번 저런 시그널이 나온다면,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면서 나온다면 이번에도 저때처럼
급하게 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아니라면 이제 뭐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방향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내려가기보다는 N자로 좀 올라가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N자로 올라갔을 때, 이제 상단, 여기 26,000원을 돌파를 하는지, 한 번 더 꺾고 올라가는지, 네, 그런 추세 정도, 네,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 버린다면, 뭐, 더, 네,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3만원 이상 치고 나가는지,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계속해서 이제 원자력에 대한 이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뭐 다 시장이 오픈된 소스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 시장에 반영이 되고 그 시장에 대한 투자금이 조성이 되고 그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이제 지속이 될수록 계속 이제 산업이라는 것이 성장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점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서서히 이제 들어올 겁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뭐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뭐 크게 거래량 없으면 그냥 끄십시오. 네, 끄시고 장 끝나고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웬일로 올랐지? 라고 생각하지만 네, 일 거래량은 네, 크게 변동 없었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요 정도는 네, 최소 요 정도는 좀 터져줘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원자력 종목 모두 좀 상승을 했고 사실 오늘 코스피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요 정도는 뭐 괜찮다. 네, 그냥 장 따라서 올랐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월봉 같은 경우도 5 월봉 좀 타고 네, 좀 올라가고 있지만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크게 변동 없기 때문에 5월 정도에 좀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그림이, 이런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입니다. 투자 수급. 기간 투자자가 26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 29만 5천 주 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월 들어서는 사실 그동안 계속 매도를 하던 그 기관 투자자가 좀 매수를 시작했고요. 번갈아 가면서 매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지속적인 매도가 끝났다. 그리고 오늘 의미가 있었던 것은 금융 투자가 거의 한 달 내내 매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금융 투자가 드디어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매수를 했는지 지금 내려보면은 거의 뭐 3월 3일부터 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매도를 하던 금융투자였습니다. 근데 거의 뭐 한 달하고도 일주일 더 걸렸네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양전했고요. 이제는 이제 그 신주 상장에 대한 유상증자라든지 뭐 1WR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매물이 다 나왔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도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매도 물량이 크게 없다면 적은 매수에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매수 세력이 한번 세게 붙으면은 이제 확실히 올라간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의 특성이 그거였죠. 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것이 매도 세력이 계속 누르기도 하지만 사실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수 세력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서서히 이제 수급에 대한 변화도 좀 생기기 시작했고, 네, 보험 투시는 네, 전체적으로는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도 마찬가지, 네, 기간 투자자가 전체적으로 좀 매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팔았지만 결국엔 다시 더 많이 매수를 하면서 이 4월 들어가지고는 기간 투자자가 확실히 이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계속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뭐, 네, 크게 의미는 없었지만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고요. 사실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는 모양은 굉장히 좋게, 네,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건 의미가 없었지만 이 기술적 분석은 어느 정도 의미는 있다. 네, 쌍바닥 모양을 완전히 다졌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잘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좀 나왔으면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정도로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잔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고요. 네.
잔고가 이제 2150만 주 정도로 좀 늘어나 있죠. 근데 뭐 확실히 이전처럼 공격적으로 늘어나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밴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고 적정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때 이제 1WR이 상장이 되면서 좀 대량 상환이 되었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1구매도 거래량도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10만 주까지 1구매도 거래가 떨어진 상황이고요. 더 이상 이제 공매도가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융투자가 매수로 전환을 했고, 공매도 1거래량도 많이 줄었고, 잔고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도 잔고가 여전히 2,100만 주면 좀 많긴 합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한 5천억 정도, 5천억은 아니죠. 한 4천억 초반대겠네요. 그래서 그 정도면 많긴 합니다, 잔고가. 그래서 근데 그 많은 잔고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공지가 나올 거고, 그때 이제 1600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될 텐데, 그때 이제 잔고가 감소를 하는지,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제적으로 공매도와 그 신주 상장이 교환이 된다면, 지금도 우리가 겪어왔듯이, 신주 상장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 그래서, 더 이상, 신주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보호예수 물량 그 4,700만 주가요. 그게 마무리가 되었고, 내일부터 이제 그 보호예수가 풀려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그 지분이 이제 3자 유상증자 배정을 받은 지분이죠. 두산중공업의 지분을 대주주 입장에서 그 지분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3자 유상증자 참여를 했던 거고요. 그 지분이 저는 한 주도 안 나올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100%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의상 1% 정도 깠습니다. 그래서 대주주 지분이 지금 두산 쪽에서 나올 이유는 전혀 없다.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차잔고 봐야겠죠. 대차잔고 보겠습니다. 체결은 90만 주, 상환은 148만 주 정도 진행되었고요. 오늘도 상환이 진행되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이제 대차잔고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5천만 주까지 떨어졌고요. 한 60만 주 정도 상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4천만 주 때까지 대차 잔고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속적으로 대차 잔고가 줄고 공매도 잔고는 유지되고 있지만 신주 상장 때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좀 매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했고, 금융 투자도 매수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던 그 주요 공매도 세력들이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신규 공매도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차 잔고가 상환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추가적인 공매도도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상으로나 이런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나 수급적으로나 좀 전부 다 좀 상승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좀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항상 이제 그런 예측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따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또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일단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정 물량은 30만 주에서 당일 물량 73만 주까지 증가를 했고요. 지분이 이제 8.6%대, 그래서 계속 올라가서 이제 결국에는 보유율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8.6%대까지 올랐고요. 지금 전일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했고요. 최근 계속 한 하루 이틀 정도 빼고는 계속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루 이틀도 크게 매도 없이 계속 거의 10만 주 아래로 매도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올라가는 방향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N자로 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대차 잔고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좀 몇 가지 전달 드려야겠죠.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국내 최대 규모 원전 성능 시험 설비 완공, 그래서 수출 히든키가 될까,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전 성능 시험 설비죠. 이거가 의미가 깊은 것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원전이 어떤 성능을 가지는지 그런 것을 좀 검증하고 실증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실증할 수 있는 설비를 완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한수원에서 네, 주최해서 이렇게 완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죠. 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수력원자력과 공동으로 진행했네요. 그래서 피동 보조급 피동 보조 급수 개통. 굉장히 얘기가 어렵네요. 이 언어가 어렵고요. 용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뭐 아무튼 이 성능 시험 설비를 위한 네, 그런 라플라스라고 합니다. 라플라스를 이제 완공을 했고, 그래서 준공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때 라플라스를 이제 기본 설계를 하고 이제 지난해 12월에 설치를 완료를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네, 성능을 검증을 하는 것인지 네, 그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원전이라는 것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압력과 온도의 물이 급수 계통을 거쳐서 증기 발생기로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이제 물이 이제 증기 발생기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증기가 되면서 이제 터빈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발전을 하게 되는 시스템인데, 거기서 이제 주급수 계통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보조급수 계통이 함께 장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피동 보조급수 계통을 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전기 공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72시간 이상 원자로를 안전하게 냉각한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때까지 원전에 대해서 주요하게 발생했던 그런 사고들은 모두 이제 수소 폭발이 일어나면서 진행이 되었던 거고요. 그 수소 폭발은 일단 원자로에 대한 온도 제어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 온도 제어가 굉장히 중요한 주요한 이 원자력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은 네, 냉각 펌프가 고장이 났었고, 그 다음에 일본의 후쿠시마는 해수 이제 해일이 일어나면서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끊기면서 그 냉각기가 또 고장이 나면서 그렇게 둘 다 수소 폭발을 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전기가 끊겨도 72시간 동안 원자로를 안전하게 이렇게 냉각을 한다라고 하니까 72시간이면 거의 3일이죠. 네, 3일 동안 그렇게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사고가 터져서 전기가 끊긴다고 하더라도 네, 3일 동안은 버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기술인데 그 성능을 이제 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성능과 안전성을 실험하는 네, 이 10메가와트급 대형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전 주요 기술 중에 하나겠죠. 이 피동 보조 급수 계통, 네, 이게 주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검증하는 그런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입될 한국형 원전 APR-1000의 특성을 반영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APR-1000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체코 원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한수원과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네, 안전연구원이 이렇게 체코를 좀 타겟으로 1000을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1000메가와트급이죠.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최대 배기압 311도에서 거의 뭐 엄청난 가혹 조건이죠. 여기서 실제 APR-1000 내 증기 발생기와 똑같은 압력과 온도 조건을 구현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이 이용이 되면 이제 앞으로 체코 원전이라든지 그런 수주에 또 유리한 우리나라의 원자력에 대한 안전성을 또 입증을 하고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고 이제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이죠. 여기에도 이제 새로운 원자를 개발할 때도 높은 신뢰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설비다. 네. 그래서 의의가 큰 이 설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또 입증을 해주는 그런 소식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방사성 폐활성탄 처리 상용화 임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가 좀 증가를 해서 그런지 좀 이런 기술에 대한 또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네요. 네, 그래서 방사성 폐활성탄 처리 상용화가 임박했고 원전 해체 시장이 꽃이 핀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이 방사성 폐탄소죠. 네, 폐활성탄 C-14 제거 설비 실증 실험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이제 4월에서 6월까지 실증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 개선 필요 사항 반영을 하고 9월 전에는 이제 폐활성탄 C-14 처리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 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증을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 개발이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럼 이게 무슨 기술이냐? 그게 중요하죠. 자,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 중에서 이제 방사성 물질이 많이 쌓이는 곳은 공기 정화기 같은 공조 시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핵심 부품인 활성탄 때문이라고 하고요. 이 활성탄에 이제 방사성 물질이 IAEA가 규제하는 기준 이상으로 묻으면은 이제 폐활성탄이 되고 그게 이제 핵 폐기물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핵 폐기물을 유발하는 그 주요 원소가 이제 방사성 탄소 C-14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에도 들어있을 만큼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폐기물이라고 하죠. 방사성 폐기물. 그래서 반감기가 이제 5,000년이 넘는 뭐 그런 물질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200리터짜리 폐드럼으로 4,000개 넘게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이제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실증 단계에 들어갔다. 네, 하이에어 코리아라는 기업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미 2차례나 진행한 모의 실험에서 방사선 탄소의 농도가 IAEA의 규제 기준 이하로 떨어진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번 실증 실험도 무난히 성공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원전 해체 산업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이제 앞으로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는 그 원전 해체 산업이죠. 네, 그 산업도 이제 문을 두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한 개를 해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7,500억 가까이 드는데 그걸 다 고려를 했을 때 2030년까지 해체 시장은 국내 원전 해체 시장 9조 원, 세계로 무대를 넓히면은 123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거의 7년에서 8년 뒤인데 그 7, 8년 만에 이 시장이 123조까지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뿐만이 아니고 SMR에 대한 건설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기존에 있는 수명을 다한 원전에 대한 이 해체가 이제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도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관련 기업으로 이 또 두산중공업이 껴있죠.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에 주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르비텍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캐스크라는 그런 핵 폐기물 보관 용기, 그 다음에 그 핵 폐기물을 또 이동시킬 때 필요한 용기 그런 것들을 이미 다 개발을 해놨고, 이미 그 홈페이지에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판매를 한 경험도 있고요. 미국에도 그 납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을 다 이용을 한다면 이제 원전 해체 시장이 또 커질수록 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경쟁력이 또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제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괜히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산업에 대한 방향이 앞으로 두산중공업이 뛰어들 수 있는 그 산업에 대한 이 종류와 그 다음에 크기가 계속 많아지고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10년 전도 아니죠.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처럼 이제
네, 원전에 대한 수명을 다한 원전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을 거고요. 원전의 해체에 대한 그 시기도 네, 일렀을 겁니다. 그리고 SMR에 대한 얘기는 나왔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네, MOU 체결하면서 네, 그 공사 시작까지 굉장히 이제 머나먼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SMR도 이제 거의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 해체도 네, 이제 수명을 다한 원전이 계속 급증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죽어 있던 원자력 산업에 대한 그 대형 원전 건설이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원유라든지 LNG에 너무 의존을 하니까 에너지 안보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네, 2022년만큼 지구 온난화가 심각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가 부각이 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요인들이 다 두산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그 산업에 대해서 향하고 있고요. 뭐 이전에는 수소, 뭐 신재생에너지에 그렇게 힘을 쏟아붓지 않았었지만 이 미리미리 기업이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미리 파악을 했고 지금 한 2년 동안 지켜봐왔는데 네, 저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주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뭐 오르든 내리든 저는 크게 지금은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기보다는 숲을 보라라는 것이 이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을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템포를 길게 가져가면서 뭐 지금 당장 올라가면 좋겠지만 여유롭게 좀 대처를 하시면 네, 상당히 이제 올라갔을 때도 기분이 좋을 거고 내려갔을 때도 기분이 그렇게 상하진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번 주 이제 마무리 잘 하고 다음 주 본격적인 좀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